안녕하세요. 일희일비 27번째 지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가와 나로 이루어진 복합 지문이 되겠네요. 역시나 문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라고 했고 1번 가는, 2번 나는, 3번 가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나눠져 있고, 자, 가는, 나는 나눠져 있고요. 5번 가나 모두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나눠놓고 가에 관련된 것만 우리 먼저 살펴보면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13번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건데 요게 기역 니은이 가에 나와 있네요. 그럼 가를 읽으면서 얘를 일치, 불일치 문제처럼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14번 수반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얼른 살펴봤더니 나에 나와 있으니까 나를 읽으면서 풀면 되겠구나 넘어가시고, 15번 가와 나에 대한 보기 문제니까 얘는 마지막에 풀면 되겠구나 생각하시고요. 자, 16번 가에 대한 이해라고 했는데 요 가를 가서 살펴봤어요. 그때 얘도 나에 나와 있네요. 나를 읽으면서 풀면 되겠구나. 17번 어휘 문제니까 각각의 어휘가 나올 때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자, 우리가 그럼 가를 읽으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 12번, 그리고 13번 일치 불일치, 그리고 17번 어휘 문제 이렇게 되겠네요. 요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자, 가번 지문으로 올라와 주면 되겠죠. 먼저 문단 번호 미학에서 2번 미적 실제론, 3문단 미적 반실제론, 4문단 미적 실제론과 미적 반실제론 이렇게 해놓고 1문단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문단 읽다 보니까 바로 A부터 나오네요. 미학에서 우아함, 장엄 등 소위 미적 속성이라 간주되는 것들이라고 했네요. 간주되다 미적 속성이라 여겨지는 것이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여겨지는 것들이라고 바꿔놓고 내려가서 17번을 봤더니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본다 또는 그렇다고 여긴다 라고 나오죠. 여겨지는 것들, 여긴다. 오호, 잘 바꾼 것 같네요. 그러면은 1번은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지우고 나서 쭉 읽어봤는데 일단 13번의 근거가 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쭉 일단 1문단을 읽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2문단에 미적 실제론이라는 기억의 내용이 등장을 하네요. 여기 적어둬야겠죠? 기억은 일단 미적 실제론이구나. 미적 실제론에 따르면 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 문단에서 미적 실제론의 내용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쭉 설명을 합니다. 미적 실제론에 대해서. 미적 실제론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에 대해서 장엄하다는 미적 판단을 내리는데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운명 교향곡의 실제 속성 중 하나가 장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요 내용이 13번에 2번에 나와 있네요. 13번에 2번 가서 보시면 기억은 미적 실제로는 운명 교향곡에 대해 장엄하다는 미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참이라면 장엄함은 운명 교향곡에 실제한다고 본다. 요 설명이 나와 있었던 거죠. 얘를 지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읽다 보니까 밑에서 네 번째 줄 이에 대해 미적 실제로는 우리 중 일부가 그들이 가진 난청과 같은 지각적 문제 혹은 미적 감수성의 부족 때문에 실제 속성을 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난청과 같은 지각적 문제로 실패하는 경우는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13번에 1번에 나와 있죠. 13번에 1번. 운명교향곡에 대해 미적 판단의 불일치가 일어난다면 지각적 오류 때문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죠. 13번에 1번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3문단으로 내려가 봅시다. 자, 3문단에 미적 반실제론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 니은에 쓸 수 있겠죠. 미적 반실제론이라는 이제 견해가 등장을 하겠네요. 그래서 미적 반실제론에 대해서 읽으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서 봤더니 이제는 운명교향곡에 대한 미적 판단이 일치하는 이유, 우리 모두가 비슷한 미적 감수성을 형성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선생님이 여기 밑줄을 다 쳐놨더라고요. 이번에. 정말 이렇게 실수하는 건 너무 싫은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마 알았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 B가 형성이겠죠. 형성. 그래서 여기 형성했다. 일단 B는 형성이 되겠고, 이때 형성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성하다, 생성하다 또는 만들었다의 의미를 가지죠.
생성하다, 만들었고의 의미를 가지는데 내려가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완전히 다 이루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만들었다의 의미랑은 다르죠. 그러면 아하 2번이 틀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일단 17번에 2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 나머지 내용을 살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나머지 내용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우리가 모두 비슷한 미적 감수성을 형성했고 그 결과 음악에 비슷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13번에 4번의 내용을 알 수가 있네요. 자, 13번에 4번 보시면 미적 반실제로는 운명교향곡에 대해 미적 판단에 일치하는 이유는 비슷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비슷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겠죠. 이 내용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쭉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쭉 읽고 4문단까지 내려가시 봤더니 4문단의 두 번째 줄 미적 판단의 정당화가 요구되는 진술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둘 다 의견이 일치한다 라고 하죠. 이 내용 13번에 5번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럼 13번에 5번 기억 니은은 모두 운명교향곡에 대한 미적 판단은 정당화가 요구되는 진술이라고 보는 거죠. 5번 내용도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4개가 맞았으니까 틀린 거 3번이 되겠죠? 미적 반실제로는 미적 판단은 실제하는 미적 속성을 지각할 때 가능한다고 본다. 이게 틀렸죠? 실제하는 미적 속성을 지각할 때 가능한다고 보는 것은 기억이 되겠죠? 미적 실제론의 견해입니다. 얘는.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네요. 자, 가를 읽고 나서 우리 13번 됐고 일단 여러분 17번에 2번까지를 나왔는데 일단 여기까지 읽었는데 2번이 답이었었고요. 이제는 나를 읽으면서 3, 4, 5번을 판단해 줘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남았었고 12번 한번 판단해 볼까요? 가는 미적 속성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 미학 논쟁에서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 없었죠. 그 다음 3번의 앞부분 통시적으로 두 이론의 논쟁 과정을 보여준다. 이때 여러분 통시적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시간적 변화를 말해요. 시간적 변화, 시대적 변화를 말하는데 시대적 변화에 따른 두 이론의 논쟁 과정?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앞부분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었고 4번 서로 다른 견해들의 차이점과 공통점. 맞죠 여러분? 미적 실제론, 반실제론에 대한 차이점도 나왔고 뒤에 4문단에 공통점도 나왔죠. 이거 맞다는 거 알 수 있네요. 일단 가가 맞네요. 5번 가는 이론가들의 영향관계를 바탕으로 미적 판단의 기준을 통합하는 과정? 틀렸죠. 가가 일단 틀렸네요. 그러면은 1번 틀렸고 3번 틀렸고 5번이 틀렸네요. 나를 읽으면서 2번과 4번만 판단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럼 우리는 나를 읽으면서 14번을 일치, 불일치 문제로 풀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적절한 거 14번을 풀면 되겠고 15번은 다 읽고 푸는 문제였고 16번 가가 나올 때 풀면 되는 문제였고 17번 어휘 문제 남은 거 풀면 되고 뭐 14번은 2, 4번 풀면 되고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나번에 문단 번호를 매겨봅시다. 자, 1문단 그리고 맞나요? 오른쪽 가서 2문단 맞네요. 오른쪽 가서 이러한 2문단 그리고 미적 수반론 3문단 내려가서 미적 반실제로 4문단 이렇게 매겨주시면 되겠네요. 해놓고 자 나의 1문단 봤더니 바로 수반론 이렇게 등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14번의 수반론에 대해서 일치불일치로 풀어야 되겠네요. 처음부터 등장을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C가 바로 등장했네요. 논의되기 시작한다. 그럼 윤리학 분야에서 논의되기 시작한다. 이야기 되기 시작한다. 로 아마 선생님은 바꿔서 풀었어요. 그리고 봤더니 C.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한다 또는 그런 토의가 된다. 논의된다. 이야기된다. 토의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C를 지울 수가 있겠네요. 다른 분야로 확장되었다. 수반론에 따르면 이라고 하면서 수반론에 대한 설명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문단을 쭉 읽고 나니까 이 수반론에 따르면 이라고 해서 수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도덕적 속성은 비도덕적 속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도덕적 속성에서 동일한 두 개인은 도덕적 속성에서도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 말을 통해서 여러분 답이 거의 나와요. 여기에서 14번에 그냥 화살표를 지워버립시다.
쓸 게 많아서 1번도 나오고 4번도 나오고 5번도 나왔거든요.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나와버리죠. 14번의 내용이 도덕적 속성은 비도덕적 속성에 의존해서 비도덕적 속성에서 동일한 두 개인은 도덕적 속성에서도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자, 14번 가볼까요? 그러면 비도덕적 속성이 동일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선하지만 다른 사람은 선하지 않은 경우란 존재하기 어렵다. 왜? 비도덕 속성이 동일한 두 사람. 동일한 두 사람이라면 어때요? 도덕적 속성도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선하지만 다른 사람은 선하지 않은 경우 존재하기 어렵죠. 맞는 설명이 되겠죠. 1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이게 맞는 내용이 되겠죠. 4번 도덕적 속성은 비도덕적 속성이 발현되고 실현되기 위한 기반과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요? 아니죠, 여러분. 뭐예요? 비도덕 속성이 먼저죠. 자, 비도덕 속성이 먼저고 거기에 따라서 비도덕 속성이 수반되고 그 다음 도덕적 속성이 발현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두 사람이 비도덕 속성에서 동일하면 도덕적 속성도 동일해야 된다 라고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5번도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내용은 안 나왔어요. 2, 3번의 내용은. 근데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 1문단에서 수반론에 따르면 해서 이 부분 도덕적 속성은 비도덕적 속성에 의존합니다. 동일한 두 개인은 도덕적 속성에서 동일해야 됩니다. 이 말을 통해 1, 4, 5번을 볼 수 있고 이 안에서 1번이 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판단이 벌써 가능했어요. 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가가 나오는 16번을 풀면서 나를 보면은 문제가 조금 빨리 풀리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되겠죠. 근데 일단 가가 안 나왔으니까 자, 이제 이 문단을 읽으면서 그냥 쭉 봅시다. 이러한 논의의 영향을 받아 미학에서도 라고 하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적 속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미적 감수성을 발휘해야 라고 하죠. 자, 미적 속성을 감수성을 발휘한다. 우리 다른 말로 바꾸면 미적 감수성을 나타내야 라고 할 수 있겠죠. 나타내야. 자, 뒤를 가서 보니까 재능, 능력 따위를 떨치어 나타냄이라고 했네요. 맞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지울 수 있고 쭉 읽으면서 보니까 미적 수박론은 정당한 문제에 대해 미적 실세론자들에게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단서를 줄 수 있다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단서를 줄 수 있다.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침. 맞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2도 지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17번 3, 4, 5번 다 맞다는 거 알 수 있고 확실히 2번이 답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여기 읽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는 3문단에 여기 쭉 읽다 보니까 기억 문제가 나왔죠. 쭉 읽다 보니까 곤혹스러운 문제라는 게 나왔네요. 그쵸? 여기 이제 가의 곤혹스러운 문제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16번 이 가가 곤혹스러운 문제예요. 3문단에 나오는 곤혹스러운 문제가 되겠죠. 자, 이 곤혹스러운 문제가 뭘까요? 미적 수반론은 미적 실제론자들에게 곤혹스러운 문제를 제기한대요. 어떤 문제일까요?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라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곤혹스러운 문제란 위에 올라가서 보면 되겠죠.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라는 문제가 있어요. 대상의 미적 소성을 판단하는 문제에서 감상자들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고 그 불일치가 감상자들의 지각 능력, 지식, 미적 감수성 등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에서는 어떻게 말했냐면은 자 봐요. 여기 13번에 1번에서 말할 때 미적 실제론에서는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그들이 가진 난청과 같은 지각적 문제 또는 미적 감수성의 부족 때문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각적인 문제나 미적 감수성이 부족하니까 불일치하는 거야 라고 말했는데 어떤 곤혹스러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감상자들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는데 이 감상자들의 지각 능력, 지식, 미적 감수성 등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이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곤혹스러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미적 실제론자들에게 발생한
곤혹스러운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 곤혹스러운 문제를 우리가 16번 가서 보면은 되겠죠. 곤혹스러운 문제. 가장 적절한 게 뭘까요? 자, 미적 속성이 비위적 속성에 의존하는 관계라며 서로 다른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동일한 미적 판단을 내리는 까닭? 아니겠죠, 여러분. 동일한 미적 판단을 내리는 데서 발생하는 거 아니었죠? 미적 속성이 비미적 속성에 수반한다면 지각 능력이나 미적 감수성 등이 충분하죠. 그런데도 불일치가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 문제에서 발생한 거죠? 근데 이거 맞는 것 같네요. 3번. 미적 수반이 존재하는데 비미적 속성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 동일한 판단을 내리는 거? 이거 아니죠. 미적 속성과 비미적 속성 사이에 수반 관계가 존재한다면 정당화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이 얘기도 아니죠. 자, 어떤 미적 속성이 수반하는 특정 비미적 속성한다면 극단적인 주관주의? 이런 얘기도 아니죠. 자, 2번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미적 감수성, 지각 능력 충분한데도 불일치가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거 요거였죠. 그래서 이 부분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 이게 16번의 2번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곤혹스러운 문제라 함은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 감상자들 사이의 불일치인데 지각 능력, 지식, 미적 감성 등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발생하는 경우 이 부분이 16번의 2번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16번 내용도 풀렸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문단까지 읽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미적 반실제론의 입장에서는 어떻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합니다. 미적 반실제론자 입장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라고 하면서 쭉 내용을 읽을 수가 있었네요. 여기까지 읽고 12번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12번에서 우리 몇 번만 풀면 돼요? 2번, 4번만 읽어주시면 되겠죠? 2번. 미적 판단의 정당화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며 서로 충돌되는 견해를 절충했나요? 절충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결론 도출 안 했네요. 4번. 서로 다른 견해들의 특정 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설명했죠? 특정 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4번이 맞는 내용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12번에 4번. 2, 4번만 보고 풀 수 있었죠? 이렇게 하면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4번 풀 수 있었고, 자, 13번 풀렸고, 14번 풀렸고, 15번 풀면 되죠, 이제? 16번, 17번 풀렸으니까. 그러면은 15번만 우리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길동과 장금이 미술관을 방문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 체크해 주시고, 화가 몬드리안의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이 작품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채색되어 있고 길동은 생동감을, 장금은 지루함을 제시했네요. 자, 길동이 시블리의 입장을 따른다면 이라고 했네요. 시블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줘야겠죠. 여러분 시블리가요. 선생님 이거 좀 찾는데 좀 한참 걸렸거든요. 시블리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 문단에 나와요. 이 아저씨가 여기 있습니다. 시블리. 이 사람은 미적 감수성의 입장이에요. 감상자가 미적 감수성을 발휘해야 지각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시블리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관점에 따르면 여기 봅시다. 길동이 시블리 입장을 따른다면 생동감이나 지루함은 작품의 미적 속성으로 색이나 직성들은 작품의 비미적 속성으로 구분하겠군 이라고 했네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시블리의 입장. 미적 속성은 감상자가 미적 감수성을 발휘해야 지각할 수 있는 속성이고 비미적 속성은 시각과 청각 등의 지각 능력을 발휘하며 지각할 수 있는 속성이다 라고 했네요. 이게 15번의 1번의 근거가 돼요. 감상자가 미적 감수성을 발휘해야 지각할 수 있는 속성이 미적 속성, 비미적 속성은 시각과 청각 등의 지각 능력으로 지각할 수 있는 속성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15번의 1번 보시면 여기 생동감이나 지루함은 미적 속성. 즉 뭐예요? 감상자가 감수성을 발휘해야 되는 속성. 색이나 직선. 이거는 시각이나 청각이죠. 시각을 발휘한 거죠. 시각을 발휘한 이거는 지각 능력을 발휘한 속성이잖아요. 지각 능력을 발휘한 속성이니까 얘는 비미적 속성으로 구분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맞아요. 장금이가 미적 반실제론자예요. 장금이가 지루함을 제시했는데 얘가 미적 반실제론자라면 길동과 자신은 미적 감수성이 다르므로 소감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하겠군. 맞겠죠, 여러분? 얘네는 미적 반실제론자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 거예요. 이거 본문에 어디 나오냐면 선생님이 일단 찾아드릴까요? 그래도 한번 여기 마지막에 선생님이 여기 써놨는데요.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해줄게요. 미적 반실제론자 입장에서는 자, 불일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말했죠? 이게 15번에 2번의 근거가 돼요. 미적 반실제론의 입장에서 불일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됐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길동과 자신의 소감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하겠죠.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장금이 미적 수반론을 부정하는 미적 반실제론자예요. 여기랑 같은 거죠. 장금이가 미적 반실제론자라며 자신과 길동의 미적 판단이 다른 이유를 비미적 속성에서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하겠군. 비미적 속성에서의 차이 때문? 이렇게 말할까요? 미적 반실제론자가 비미적 속성에서의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요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4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길동이 미적 수반론을 지지하는 미적 실제론자입니다. 미적 실제론자라며 생동감이 직선들의 교차 등의 비미적 속성에 수반하는데 비미적 속성이 작품에서 발견한다고 설명하겠군. 자, 요거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러분 역시나 올라가서 보면은 이 문단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작품의 미적 속성이 그 작품의 비미적 속성에 의존하는 관계라고 말을 해요. 한 작품의 미적 속성은 그 작품의 비미적 속성에 의존하는 관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 말을 통해 알 수 있어요. 15번에 4번 내용. 내려가서 볼까요? 미적 속성은 여기 봅시다. 자, 생동감, 직선들의 교차 등의 비미적 속성은 작품에서 발견된다. 이게 미적 실제론자라면 비미적 속성에 수반하는 거고 이 비미적 속성이 작품의 비미적 속성, 미적 속성이 그 작품의 비미적 속성에 의존하는 관계다. 맞는 설명입니다. 15번에 4번. 요 말이에요, 요 말. 요거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내용 보시면은 길동이 미적 실제론자. 자, 미적 실제론자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작품이 미적 속성인 생동감을 지각하는데 성공했다고 판단할 경우 지각 능력이나 미적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군이라고 했네요. 요거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얘는 선생님 이거 체크를 해놨나요? 이거 가의 2문단에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미적 속성을 자신의 작품의 미적 속성이 생동감을 지각하는 데 성공했다고 판단할 경우 자, 여기 보시면 이거군요. 이 작품을 본 소감이 생동감이 맞아요. 그런데 장금이 지루함을 느꼈어요. 그럼 이거는 잘못 판단한 거잖아요. 잘못 판단. 장금이의 판단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자, 이게 성공이에요. 그러면 장금이는 지각 능력이나 미적 감수성이 부족한 거겠죠. 미적 실제론자라면 이거는 부족하다라고 보겠죠. 이거 어디 있어요? 가의 2문단에 나오죠. 얘는 부족한 거죠. 잘못 판단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틀린 거 3번입니다. 여기서 미적 반실제론자가요. 비미적 속성에서의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거를 미적 판단이 다른 이유를 미적 속성과 비미적 속성으로 나누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미적 속성과 비미적 속성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미적 반실제론자는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고 뭐 이런 차이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 2번처럼 보셔야 돼요. 2번과 같은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분은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3번을 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6개의 문제를 푸는 거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생각보다 나눠서 풀다 보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 역시나 알 수 있습니다.
일희일비 26번째 지문도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이번 지문도 잘 풀었네요. 자, 우리 다음 지문으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